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번역의 구조와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훌륭한 셰프들이 좋은 음식을 만들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죠. 더욱더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오고 때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육수를 미리 만들어 온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통번역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구조와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죠. 또한 통번역사들은 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구조와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런 학습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한글과 영문이 같이 있는 지문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죠. 물론 좋은 한영 번역의 정답은 영문이 정답이지만 영문만 봐서는 처음에는 이런 영문을 한글에 어떤 표현과 구조에 쓰면 좋겠구나 하는 능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문만 봤을 때도 내가 이런 영문의 구조와 표현을 우리말의 한글의 구조와 어떤 구조와 표현으로 쓰면 좋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게 되는 단계가 당연히 오죠. 그럴 때까지는 이렇게 영문과 한글이 같이 있는 거를 공부하시면 되고 그 자료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통령의 말과 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통령이 했던 연설문 그런 것들이 한글과 영문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장점은 다양한 그 번역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이 하는 표현이니까 또 그렇게 뭐 저속어를 쓴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과 그다음에 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말씀도 하셨겠지만 또 국외에 가서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환경의 그런 그 표현과 그런 구조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계, 여러 가지 정부 부처,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가도 또 장관님의 말과 글이 있고, 또 신문도 요즘에 다 바이링구얼이잖아요.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문과 한글이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끝에는 반드시 뭐죠? 암기죠, 암기. 네, 비교해서 하고, 그다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점점 더 일이 수월해지고 재밌어지겠죠.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시고 뜻깊은 자리, meaningful, special occas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뭐 꼭 통번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영어로 스피치를 할 때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꼭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번역사를 떠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인사말을 하게 될 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통번역대학원 때 항상 저의 화두가 내가 나를 통번역하면 나는 만족할까였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만족하게 될 만한 통번역사가 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 감사드린다고 할 때는 thank you A4B를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에게는 organize라는 표현을 쓰니까 꼭 기억했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준비한다고 하면 prepare를 쓰지 않고 이럴 때는 put together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런 표현을 써야지 자연스럽겠죠. 근데 어떨 때 이제 그 하는 걸 보면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감사하다고 이런 단어를 그 행사를 준비하기에 노력해 주신 분한테 할 때는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티튜드는 특별한 감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 행사를 뭐 십몇 년간 이끌어오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는 그래티튜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I express 이렇게 쓰겠죠. express my gratitude to 그죠? to 사람 for 뭐 his efforts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올해로 12회를 맞는다는 표현은 뭐 결혼 기념일이 12회가 됐던, 창립 기념일이 12회가 됐던, 컨퍼런스가 12회가 됐던 이렇게 쓰니까 this year marks the 12th anniversary라는 표현을 외워놓고 이 뒤에는 항상 뭐 창립이면 inception을 쓸 테니까 기억해두면 되고 아니면은 anniversary of 그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그 marria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오늘 세월 동안에 이제 감사한다는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연설문에서 I think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I think를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think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러려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리된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은 I believ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B-E-L-I-E-V I believe가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변형을 많이 합니다. My belief 또는 my strong belief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또는 is 그다음에 I'm a firm believer 이런 말도 많이 써요. think라는 생각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가 또 여기 나온 대로 appreciate를 쓰든지 연설문에서의 생각하다의 단어는 find입니다. find. I find it meaningful 이렇게 쓰죠. 네. to 동사.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 꼭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향후 정책에 대해서 하면 the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그다음에 the future 이렇게 하면 되고 항상 정부라든가 경제에는 덜을 씁니다. the Korean economy. 근데 이제 어를 쓸 때도 있어요. 경제. 그럴 때는 탄력경제라는 말처럼 새로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는 새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죠. 그럴 때는 다 덜을 써야 됩니다. 국제경제, the global economy. 이런 거를 잘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썼을 때 받침이 많이 틀리고 한다면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신뢰가 덜 갈 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관사는 한국어 없기 때문에 관사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영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에서 관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어를 썼는지 덜을 썼는지 관사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죠. 불가산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차차 오류를 줄여가겠죠. 그다음에 도전 과제 이렇게 돼 있고 놀라운 성공은 놀랍다는 게 서프라이즈가 아니겠죠? remarkable 또는 outstanding 이런 거 쓰면 되겠죠? outstanding, super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겠죠? super 또는 phenomenal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phenomenal. 그다음에 놀랍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어려움이 ups and down이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뒤에 이 위기가 같은 말이죠. 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서 더 challenges라고 복수를 해주면 좋겠죠. 앞에가 우리말은 위기가 단수로 나왔지만 여기를 복수로 썼으니까 challenges라고 복수로 써줘야 되고 우리가 챌린지 하면 도전만 생각하는데 뭐 기회와 이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럴 때 이제 opportunity의 말은 반대말이 challenge가 되죠. crisis가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대외 경제성.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한국을 코리아라고 할지, 코리안이라고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코리안이면 형용사가 되죠. 그럴 때는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하죠. 코리안 푸드라든가, 코리안 컬처. 근데 여기서 한국이란 나라가 중요하면 코리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크게 강화되었다는 게 substantial이고 강화는 꼭 strengthen이나 reinforce도 있지만 이런 좋아졌다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써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뭐 이후는 after보다 격식성 있는 표현이 in the wake of니까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시면은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틀렸거든요. 왜 틀렸죠? 크라이시스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덜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물도 그 전문 번역사가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사라든가
전치사의 정확한 전치사 이런 것들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표현, 그냥 번역하는 키워드 이런 것만 집중을 하니까 이런 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류를 줄여 나가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를 더 알게 되면 오류가 하나 더 줄어든다는 그러한 생각을 꼭 하시면은 1년이 지나면 당연히 1년이 오늘부터 1년 뒤가 오겠죠.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돼 있을 건가? 오늘의 나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거죠. 코리안 이코노미가 여기 보시면은 빠른 회복을 보였다 할 때 패스트 리커버리가 아니고 영어는 그레이트 리질런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커버리도 쓰긴 하는데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오뚜기 정신이죠. 오뚜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고 리질리언스가 관사가 없잖아요. 불가산 명사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도 다시 쓰실 때 이런 거 쓰시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축소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를 보면 불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럴 때는 불안 하나를 지우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축소 불안으로 시장의가 뭐였어요? 뭐가 뭐를 물어보면 축소 불안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불안하게 했다는 단어가 슈크라든가 디스테빌라이즈드 이런 단어를 스테빌라이즈드 그죠? 이런 단어를 쓰겠죠. 네. 불안이 고조되었다는 걸 한 단어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글로벌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지대라는 건 a safe haven이라는 단어가 또 있으니까 쓰시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선진 시장을 쫓아다녔던 그게 이제 그 투자하는 의미로 쓰인 거죠. 유입되는 건 flow into라는 단어를 쓰면 되고 같은 맥락에서라는 것을 오늘 similar note라는 연결어를 쓰는데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 우회전하면 뒷차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연결어는 저는 깜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국외로 갔을 때는 한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연결어를 안 쓰는데 영문은 이런 단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한영 번역을 하시려면 써야 되겠고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이런 단어를 써줍니다. 물론 domestically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한영 번역의 답은 결국 영문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다시 위기가 발생하겠지만 another, 그쵸? another crisis고 그다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면 쉐이킹 같은 생각나는데 의미가 뭐죠? vulnerable하다 이런 얘기죠. 취약하지 않고 unstable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하는 그런 통번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그 통번역의 구조와 표현을 향상시키는 학습 방법을 소개를 하셨는데요.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업무 중에서 자신이 영어 문서를 자꾸 보는 업무라든가 하여튼 영어 관련 지문을 볼 수 있는 업무를 하신다면 그 업무에서 보는 지문을 100% 또는 200% 활용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시간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지문을 보게 되면 보통 정보를 얻으려고 읽게 되죠. 지문을 본다는 게. 근데 이제 정보를 얻는 건데 왜 통번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학습자와 달라야 되냐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표현력이 있어야 되죠. 물론 문장 구조도 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을 늘리려면 정보를 보면서 자꾸만 견눈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이 지문을 덮고 내가 이 지문에 대해서 요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내가 이 지문을 보기 전에는 쓸 수 없었던 표현이나 구조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한 개라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뭐 몇 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쁘면 우리가 제일 바쁠 때 안 하게 되는 게 안개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가장 나중에 허탈해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긴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을 때 허전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문을 보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지문을 덮었을 때 내가 이 지문을 보기 전에 몰랐던 뭐 꼭 단어를 내가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 이런 단어를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 또 아 이 단어는 전치사를 이렇게 썼구나. 이런 하여튼 조그마한 거라도 나 자신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 지문을 자꾸 암기하는 목적을 하나 더하면 시간은 우리가 초침하면 건드릴 수가 없죠. 제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항상 첫 번째 하는 생각이 '참 너같으면 정확히 하면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겨 우리가 초침 하나 건드릴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는 내가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지문을 보시든지 간에 지문을 보기 전과 before after 지문을 본 후에는 내가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뭐 그런 꼭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1 년이 지난 다음에 또는 2 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발전이 있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